안녕하세요. 무성모르시입니다. 오늘은 오프 모임이 있어서 낮에 녹화하게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먼저 볼까요? 코스피? 코스, 코스피, 예, 코스피로, 코스다. 코스피로 돼 있는데 오늘도 오전에는 좀 빠지길래 어제 미장이 좀 하락을 했죠. 예, 미장이 하락을 해서 오늘 좀 빠지겠구나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반등을 하더라고요. 뭐 왜 반등하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반등을 해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V자로 그냥 쭉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뭐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도 5,600억이나 팔았네요. 진짜 계속 팝니다. 이 왜 이렇게 파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조금 예전하고는 다른 게 예전에는 이 공포장에서 뭐 개인이고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다 팔아서 전부 다 막 전 종목이 하한가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개미들이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주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이제 커버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21선마저 회복을 했어요. 121선마저 회복을 해서 거의 뭐 50% 가까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외국인이 아예 우리나라를 떠나서 영영 안 들어올 것인가, 그렇게 보면 아니죠. 예. 결국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렇게 좀 먹기가 쉬운 시장이고 자금이 큰 사람이면 좀 이렇게 움직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서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반 고기반 그런 시장인 거죠.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코스닥은 다행히 들어왔는데 코스피는 아직도 팔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들어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어떤 분하고 이제 채팅을 했는데 이제 뭐 우연찮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물려 있다, 그 종목에 물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크게 물려 있는 종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지스마트 글로벌이래요. 뭐 개인적으로는 오늘 처음 들어본 종목이에요. 예. 그러면 뭐 저도 투자 경력이 꽤 되고 하는데 제가 모를 정도의 종목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문제가 있는 거고 뭐 몇 년 전에 사셔갖고 그 보유를 하고 있었나 봐요. 여태까지. 그뭐 보면 지금 2016년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초보 투자자라면 이제 손절을 하기가 어렵죠. 예, 손절을 하기가 어렵고 참고로 말하자면 이거를 뭐 지인한테 추천을 받았대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지인하고는 이제 절대로 만나면 안 되겠죠.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이런 종목을 추천했을 정도면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그 개미들이 보통 이렇게 급등하면 달라붙죠. 그래서 이제 처음 개미의 생각은 뭐냐면 요런 지점에서 잡아서 요런 지점에 팔고 싶어 해요. 그게 개미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이런 지점에 사서 이런 지점에 팔면 그쵸? 지금 뭐 한 1,500원에 사서 6,000원에 파는 거니까 뭐 4배 수익 4배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걸 원하는데 없잖아요. 여기에 사서 여기서 파는 개미가 많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없잖아요. 거의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 이런 수익률을 내긴 해요. 예. 진짜 희한한 사람. 딱 만나면 말도 안 통하고 외고집이고 막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팝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개미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이거의 결과는 항상 그쵸? 예, 예, 그쵸. 만약에 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또 이제 쭉 날아갈 거다. 여기 살살살살 조정하는 거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버티다 8,600원짜리가 60원이 됐네요. 야, 뭐 어마어마하다.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만약에 그 뭐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이런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이렇게 오르다가 만든 저점. 그쵸? 이런 저점을 깨면 여기 저점. 그쵸? 여기서 깼죠. 그러면 손절하고 보질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치면 만약에 이렇게 쭉 올랐는데 안 팔고 다시 이 저점을 깼다. 그럼 무조건 손절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 기본이에요. 이런 여기 저점 또 만들었죠. 여기 저점 만들었고 당연히 이 저점 깨면 무조건 손절이고 이 저점 깨면 무조건 손절이고 이 저점 깨면 무조건 손절. 이 저점 그쵸? 이 이후로는 계속 저점을 만드니까 그 손절 타이밍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예.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퀀트킹 자료를 보면 G 스마트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적자를 보다가 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하고 18년, 19년에는 다시 대규모 그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해서 그 올린 건데 뭐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기업에 그 투자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였다가. 근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기업이 이상한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뭐냐면 지금 4년 연속 흑자를 보였죠. 4년 연속. 그러니까 이게 그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런 적자를 보다가 4년 연속 이렇게 그 이익 증가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한 1, 2년 바짝 벌고 또 3, 4년, 4, 5년 죽쓰고 1, 2년 바짝 벌고 3, 4년 죽쓰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이걸 깼잖아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로 가면 저도 체크를 못했을 건데 저는 현금 흐름을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왜 중요하게 보지 않냐면 제가 사는 기업들은 다 그 괜찮은 기업이라서 현금 흐름을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운전자본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운전자본이.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이나 이런 게 보통 제조업이라 그러면 평균적으로 3개월입니다. 조금 늦으면 4개월. 만약 이게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외상값이 저기 안 되니까 회수가. 근데 얘는 14년부터 17년까지 흑자 전환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오히려 14년부터 적자로 갑니다. 그리고 17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대규모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한두 해 정도 적자 보는 거는 운전자본의 증가로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게 이렇게 현금 흐름이 4년 동안 흑자를 내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적자를 보인다는 거는 매출 채권이 회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엔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매출 채권이 증가하거든요. 매출액이 발생을 하면.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출 채권이 17년에 약 500억이 되는데 17년에
매출액이 900억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의 반을 외상으로 넘겼다는 소리죠. 그렇게 뭐 양호한 재무 수출을 보여주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이라 그러면 만약에 뭐 주가가 상승하면 다행히 팔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손절이든 익절이든 잽싸게 해야 되는 거죠. 잽싸게 이런 데가 다 손절 라인이에요. 여기 저점 이런 데가 전부 다 손절 라인이에요. 좋은 기업이라면 이런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가 않아요. 저점을 깨도 바로 반등이 나와요. 이게 그 상승할 기업이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얘 뭐 장기적인 보면 징글징글하죠. 이건 이제 뭐 최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장기 시계열로 보면 뭐 상상인이랑 엮여 있었나 보거나 상상인 그 보고 자본 감소했다는 공시 나오고 그리고 유상증자 뭐 유증 엄청나게 해대고 있죠. 유증을 막 그리고 보시면은 대주주도 자꾸 바뀝니다. 최대주주가 이렇게 자꾸 바뀌고 그쵸. 용산홀딩스 막 이런 데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사업보고서만 볼까요? 우리가 얘가 언제 잘렸죠? 15년, 16년도에 대주주가 누군가 한번 볼까요? 15년의 대주주를 보면 지스마트라는 기업이 대주주고 유상증자로 신규 취득을 했네요. 약 22%가 뭐 이 정도면 뭐 이걸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는 어려우니까 보면 그 다음 연도에는 주주 지분율이 떨어지네요. 매각이 나왔다는 소리죠. 그 뭐 심각한 문제이죠. 대주주가 이 기업이 참 좋은 기업이라 그러면 자기의 지분을 팔지 않겠죠. 이렇게 계속 줍니다. 털고 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5.9%. 이런 거를 보더라도 알짜 기업이라면 지분을 이렇게 버릴 리가 없어요. 그렇죠. 지분을 버릴 리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가 지분을 자꾸 축소시킨다는 거는 별로 갖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기업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뭐 사실 오늘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스마트 글로벌이라는 기업을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겠지만 G글라스 뭐 미디어 파사드 구현이 가능함?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나름대로의 뭐 어떤 기술력이 있었나 보긴 합니다. 기술력이 있었나 보긴 하는데 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기업에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본인이 초심자라고 생각이 되면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은 사지를 마세요. 평상시에 많이 들어봤던 기업을 사세요. 뭐 이런 뭐 신세계 건설, 뭐 한솔제주 올랐네. 저기를 왜 올랐지? 뭐 하나솔루션, 오리온, 그쵸? 뭐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 이런 기업, 평소에 많이 들어본 기업. 이런 기업을 사시면 차라리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수익 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상한 기업은 사시면 안 돼요. 이상한 기업은 사시면 안 되고 뭐 좀 안타깝긴 했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채팅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게 자학을 하면 안 돼요. 자학. 그래서 이제 이 지스마트 글로벌에 투자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으니까, 그쵸?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고수들도 실수합니다. 예, 고수들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자학하시면 안 돼요. 예, 여기서 배워야 되죠. 아, 내가 이런 기업을 투자했을 때 이러한 손실을 입혔구나. 왜 입혔을까? 기업의 어떤 그리고 이익의 흐름은 어땠을까? 경영은 어땠을까? 비즈니스는 어땠을까? 이런 거를 분석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런 기업을 고르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여기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쥐레를 밟을 리가 없겠죠. 예, 그러면 한 단계 더 성숙한 길로 투자자의 길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학하지 마시고 분석하세요. 분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투자하기 전에는 매수하기 전에는 예측을 합니다. 무슨 예측을 할까요? 기업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예측도 안 하고 매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겠죠. 누구나 매수하기 전에는 예측을 합니다. 잘 될 걸 기대하고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예측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모니터링이 돼야죠. 매수하기 전에는 예측을 했으면 그 예측한 어떤 스토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기업이 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잘 벌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 투자한 이후에는 내 기업이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대로 이익이 과연 증가하고 있는가? 내가 예측한 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가? 분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가가 상승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샀는데 주가가 만약에 계속 하락을 합니다. 내 매수가 이하로. 그러면 대응을 하셔야죠. 매수한 이후에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기업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이상한 거잖아요.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시장도 만약에 이 기업이 성장하리라고 예측을 하면 매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리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무슨 시장 외적인 부분으로 크게 하락하는 거 아닌 이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담하고 통화하고 각종 자료를 찾아봐서 다시 분석을 했더니 이익 증가하는 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거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판단을 대응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주가 떨어지는 이유가 내가 판단했던 기업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내려져요.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 익절이든 손절이든 자르는 거죠. 당연히. 내 예측이 틀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좋죠. 왜냐면 이제 감이라든가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를. 그렇죠? 어떤 합리적인 프로세스하에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게 경험이 됩니다. 투자에서 이익 나는 것도 경험이 되고 투자에서 손실 나는 것도 경험이 되고 그래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자기만의 투자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이제 있는 거죠.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제 말이.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녕하세요. 무성 제 유튜브죠. 예. 제 유튜브인데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면 뭐 좋죠. 저도 저도 좋고 뭐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사실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냐면 제 생각을 말하는 거지 뭐 따라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한테 이제 돌봄을 받잖아요. 부모님 품에서 돌봄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자라는데 흉내를 내잖아요. 그쵸? 부모님이 맨날 우리한테 부르죠. 아가야, 아가야. 그러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 하는 말이 뭐죠? 엄마잖아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흉내 내는 거잖아요. 엄마를 뭐 말하고 싶어서 말하겠어요? 그 아기가? 흉내 내는 거라고, 흉내. 그쵸? 흉내를 계속 내다 보면 엄마의 뜻이 뭔지를 알죠? 아기가. 그러면 자기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고 엄마를 부르죠. 엄마하고. 이제 말도 할 줄 알면 뭐 밥 주세요, 물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흉내를 내다가 자기 거로 만드는 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자는 자기만의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건전하게 투자하는 만약에 고수라든가 아니면 뭐 대가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대가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쓰고 그런 건 아니니까. 받아들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경험을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죠. 경험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대가랑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의 방법대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옳고 그른 건 없어요. 옳고 그른 건 없고 그냥 자기만의 방법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환경이나 이런 게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끔 계속 우리도 변화해서 나가면 돼요. 그냥 외고집처럼 나는 무조건 이렇게만 하겠다. 이것도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 유튜브 자주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고 어제는 뭐 뉴트리 얘기했으니까 아니 뉴트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노바렉스 얘기했었잖아요. 노바렉스 오늘 어떤가 볼까요? 노바렉스 오르는 것 같진 않던데 오늘 뭐 보합에서 마감이 됐네요. 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저도 뭐 이 가격에서는 별로 사고 싶진 않아요. 바닥에서 많이 떠 있는 가격이라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저평가 가격은 2만원 이하가 저평가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 추세를 봐서 2만원 안 와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 손절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종가 베팅 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는 종가 무렵에서 사지는 않고 뭐 한 5% 정도 상승했을 때 샀어요. 원래 이제 종가 무렵에서 사긴 해야 되는데 또 뭐 직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얘는 오늘 가겠는데 뭐 그런 거. 그래서 샀고 운 좋게 이제 잠깐만요. 얘 뭐 공시 나왔네. 뭐 이상한 공시가 나온 거 뭐지? 또 유중을 하네. 이 정정고시구나. 정정공시네요. 정정공시네. 새로 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산 게 아니라 오늘 산 거고요. 그리고 뉴트리로 오늘 샀어요. 뉴트리도 아마 한 요 정도 선에서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가다가 살짝 조정해서 다시 가나 봐요. 그리고 얘는 뭐 거의 종가에서 산 것
산 것 같아요. ITM 반도체 뭐 하는 기업인지 알죠? 뉴트리는 이제 뭐 하는 기업인지 알죠?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다룰 건데, 이 기업은 피부하고 다이어트 쪽에 해자를 갖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ITM 반도체는 2차 전지 보호회로 만드는 회사고요. 아이폰하고 아이폰하고 갤럭시 시리즈, 뭐 노트 이런 데 들어가고, 에어팟에는 이제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고, 뭐 새로 뭐 에어팟이 나온다는데 거기에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되겠죠? 설마 안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물린 것 같은데, 좀 이거보다 윗가게에서 산 것 같은데, 얘는 이제 폴더블의 대장주죠. 힌지 얘가 이제 뭐 특허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뭐 얘하고 또 뭐 하나 있는데, 얘는 좀 생긴 그렇죠. 좀 더 빠지다가 다시 가면 이제 그때 사면 될 것 같고, 또 뭐 하나 있어요. 기업 하나 생각이 안 나네. 얘 샀고, 리노고 공업은 뭐 아주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리노핀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오늘 산 이유는 뭐 다시 갈 것 같아서. 정확히 아직까지는 제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원칙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계속 경험을 쌓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저만의 원칙이 만들어지겠죠.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뭐 이런 원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만들어지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두 종목은 그제 샀거든요. 요거하고, 이게 아니고 요거하고, HLB는 뭐 샀다고 얘기한 것 같고, 얘하고 샀는데 얘는 물려있네요. 안 올라가네. 왜 안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 다 올라가죠. 사고 난 이후로 뭐 다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를 보이는, 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적정한 시점에 사면 이렇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저평가 기업 사놓고 기다리면 오르는 건 하는데, 이제 그거를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 잘 기다렸는데 요즘은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게 오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래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샀는데 물렸죠. 그냥 이마트는 사면 물리는 것 같아요. 저는 나랑 좀 안 맞는 기업 같아요. 기업 자체가. 근데 뭐 괜찮습니다. 이마트가 이 저점을 깰 리는 없어요. 절대로. 이 저점까지 아마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저점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뭐 얘도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혼자 앉아갖고 모니터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대충 알아서 이렇게 좀 들으시면 될 거고, 어제 다우가 또 뜬금없이 빠졌잖아요. 뜬금없이 빠져갖고 하여튼 시장이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갈팡질팡.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수 선물은 다행히 반등을 하고 있네요. 다행히 반등을 하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아닐까, 살짝 이렇게 조정하고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항상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매수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예측해도 되는데, 매수한 이후에는 대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이 라인, 이 저점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저점이. 뭐 이런 저점을 깬다든가 21선을 깬다 그러면 뭐 비중을 줄이겠죠, 당연히. 겁나니까. 더 쭉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대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 약간 낙관주의적인 그 뷰를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뭐, 요즘 뭐 어느 대가 보니까 무슨 뭐 불황이 온다는 등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질 마세요, 그냥. 어차피 예측이 다 틀리잖아요. 사람들 하는 예측이. 그리고 내가 한 예측대로 만약에 흐름이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든 대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일도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뭐 이제 당분간은 건기식을 좀 정리할 것 같으니까 계속 건기식 얘기를 할 거니까 건기식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하여튼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좀 투자해서 이익을 좀 많이 내서, 좋은 기분으로 좀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